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죠? 지금은 비록 사는 게 바빠서 잊혀졌거나 때론 포기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아주 예전에 분명 가슴 설레는 꿈이 있으셨을 겁니다. 제게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요. 저 역시 먹고 살기 바빠서 잊고 지냈던 꿈입니다. 바로 배우의 꿈인데요. 이게 제 고등학교 앨범입니다. 이 안에 보면 졸업할 때 친구들이 롤링페이퍼를 써봤는데요. 제가 3학년 때 미반이었어요. 여기 보면 제 건데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 이렇게 써놓고 사인을 멋지게 해놨습니다. 참 원대한 꿈을 꾸고 살았죠. 매일 하는 일이 사인 연습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이야 워낙 글로벌 시대다 보니 세계적인 무대에서 상을 받는 게 익숙해졌는데요. 저 때만 해도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12살 때부터 자신이 아카데미 상을 타고 나서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광경을 간절하게 상상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대종상이나 백상예술대상 같은 시상식을 볼 때면 나도 저런 데 나가서 상 한번 받고 싶다.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즐거운 상상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시상식도 보기 싫고 나와는 별개인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저의 꿈은 배우였고 배우의 꿈을 꾸며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도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학과에 진학해서 연기를 전공했는데요. 전 서울예대만 들어가면 일사천리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배우의 길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현실에서의 배우의 길은 너무나 험난하더라고요.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실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더 꿈에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좌절감만 더 커지더라고요. 출연을 위해선 타협도 해야 하고 수단도 좋아야 하고 비위도 맞추면서 적당히 유혹에도 넘어가줘야 하는데 제 성격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제가 꾸었던 꿈은 진정한 배우가 아닌 화려한 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영화 시사회를 보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배우들의 이름이 쭉 자막으로 올라가잖아요. 주인공부터 시작해서 어떤 배역 이름과 배우의 이름이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행인 1, 2, 3, 노인 1, 2, 3, 학생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배역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올라가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싫다. 저렇게 내 이름이 끄트머리에 올라가는 건 너무나도 싫다. 나중에 내가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허황되고 철이 없었죠.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알려진 배우들 보면 더 존경스럽고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시절에 막 배우의 꿈을 시작하려던 그때 너무나 많은 더러운 제안들이 있었고 마치 그런 제안을 거절하면 배우로서 성장할 수도 없고 배우로서의 꿈을 아예 접어야 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면 샴푸 광고가 들어왔는데 모델을 하려면 출연 조건이 영감이 부르면 언제든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엔 영화도 에로 영화가 판을 치던 때였습니다. 주인공 섭외가 들어왔는데 화끈하게 벗을 수 있냐. 스폰서 제의는 기본이었고요. 누구 그 당시 스타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배우들이 스타가 되기까지 오늘이 있기까지 이런 과정을 100% 겪는다. 그러면서 저를 끊임없이 설득을 했는데요. 제가 끝까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다 거절하니까 나중엔 에이전시 대표가 화를 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지금 경력도 없고 서울예대 재학 중이라는 거 그거 하나 밀고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졸업하면 어떡할래? 졸업 전에 뭔가라도 해놔야 하는데 누가 지금 급한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만 연기를 할 수 있다면 저 배우 안 할래요.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기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의 길을 접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이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그날그날 지내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데 왈칵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냥 막 눈물이 나면서 그래, 나도 꿈이 있었는데 지금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돈 버니까 행복하니? 정말 아니더라고요. 돈 못 벌어도 되니까 한 번만이라도 배우로 살아보고 싶다. 스타가 아니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다. 그래서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극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공연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순수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검은 유혹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연극 배우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고 그렇게 한참을 활동하다 생각지 않은 결혼이란 걸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극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다시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풀지 못한 한을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대리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며칠 전 댓글에 대학 동창이 댓글을 단 거예요. 미국으로 시집간 친구여서 연락이 끊어진 지 35년이나 되었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제 영상을 발견한 거예요. 제 영상에 얼굴이 딱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알아차렸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제 꺼져가던 불씨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시 연기하라고. 네가 얼마나 배우로서 좋은 조건을 타고났는데 내가 대학 다닐 때 널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그러면서 저를 한참을 띄워놓고 저의 꿈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다시 하고 싶다. 그런데 요즘은 오디션 기회도 없고 기획사를 끼지 않고는 활동하기 어렵다. 그러자 친구가 방법을 하나 제시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점점 좋아지는 삶이라는 채널은 그대로 지속하면서 다른 채널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연기 영상만 올려라. 그러면서 윤가희라는 배우에 대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 친구를 통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배우인데 서울예대 후배더라고요. 서울예대 졸업 후에 프로필을 아무리 돌려도 연락이 없자 직접 유튜브 채널에 연기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SNL 작가가 오디션 한번 보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렇게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너무나 설레어지는 거 있죠. 그날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역시 나는 배우가 꿈이구나. 배우일 때 가슴이 뛰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채널을 만들기 시작해서 영상 하나를 업로드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효림이고요. 아직 구독자는 친구랑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해서 7명밖에 안 되는데 아래 더보기란에 채널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많이들 찾아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효림 채널엔 연기 영상처럼 연기자로서의 모습만 올릴 예정이고요. 이 점점 좋아지는 삶 채널에는 지금처럼 일상이나 이렇게 주식 같은 돈 버는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로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저의 새로운 도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꿈이 있으시다면 그 가슴 설레이는 꿈을 꼭 찾으시고 도전해 보시길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